막스 베버. 막스 베버가 이제 소명으로서의 정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미션, 직업, 돈벌이 하는 직업, 어떤 오큐페이션, 또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거는 번역이 엉터리인 것이,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미션, 이제 그런 사명감을, 소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또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치인, 정치가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주제죠. Politics als Beruf, 이제 소명이다. 천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미션. 이 정치에 대해서 쓴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 소명으로서의 정치고, 경제,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느냐. 산업혁명을 거쳐서, 그때 이제 막스 베버 시대는 독일이 후발 그 자본주의 국가로 엄청 이제 발전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전에는 이제 1871년 이럴 때 그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을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합하고 통일하고 강력한 산업혁명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독일 제국을 만들죠. 빌헬름 2세인가 그 황제로 옹립해가지고, 그래서 보불전쟁, 프랑스의 그 어리석은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의 조카지, 루이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하자 했더니 비스마르크가 오케이 해서 한 방에 조져버리지. 프로이센이. 그 중에 프랑스는 프로이센 알기를 개똥을 알았거든. 루이 16세 베르사유 궁전. 그 루이 16세의 프랑스가 옆에 그 뭐 촌동네 도시 몇 개 있는 그 프로이센 저 작살내야지 했는데 비스마르크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3일 만에 그 루이 나폴레옹을 그냥 생포합니다. 그게 이제 비스마르크가 만든 독일 제국이죠. 독일 제국. 빌헬름 황제. 프랑스 쳐들어가가지고 그 개선문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빌헬름 황제가 항복 선언을 받잖아요. 그 큰 그림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이제 독일 제국 황제의 나라를 만들었다가 1차 대전을 이제 일으키고 독일이 패전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민주공화정이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바이마르 공화국. 근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너무 많은 전쟁 배상금, 그러니까 막 돈을 찍어내니까 경제학에서 이제 경제학입니다. 하이프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100% 이런 게 아니야. 100만 프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적인 소용돌이, 공황. 화폐를 너무 찍어내니까 전쟁 배상금 갚으려고. 그러니까 독재자가 다시 등장하죠. 그게 누구죠? 히틀러야.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도 썼고, 이거는 이제 소명으로서의 학문. 학자는 어떤 또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썼고. 근데 어쨌든 그런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정치적인 엄청난 소용돌이, 1차 대전에 패배했다. 그런 경제적인 대공황. 그리고 1920년인가에 이 막스 베버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나치당이 만들어집니다. 히틀러의 나치당.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살아있을 때 히틀러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리고 세력을 넓히는 것을 봤죠. 저거 대단히 위험하다. 히틀러 저거. 그리고 막스 베버가 사망하고 한 2년 후에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죠. 나치당도 노동자당이에요. 이름이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이잖아요. 소시알리스무스,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근데 이제 나치당이 만들어지고 히틀러가 이제 진짜로 이제 이 독재로 총통이 되고 하는 걸로 가기 직전에 이제 사망했죠. 그러면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독일 제국 황제의 전제군주정이 무너지고 민주공화정은 만들어졌지만 너무나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그때 위대한 영국의 그 천재 중에 천재 케인즈가 있었어요. 케인즈가 가르쳐주지. 막스 베버를 포함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 시민들 및 전 세계 이제 성전국들, 독일은 패전국이고 성전국이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거든. 근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천재가 이제 이 케인즈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이게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차 대전을 정리하는 베르사유 그 회의에 성전국의 대표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천재가 케인즈야, 케인즈.
패전국, 독일의 여러 또 대표단들이 갈 거 아니에요. 베르사유 궁전에.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막스 베버야. 이 위대한. 예. 그러니까 베버가 이제 고민하고 하는데, 이제 케인즈가 전 세계에 가르쳐 주시. 너무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이렇게 물리면 독일은 대공황에 빠질 것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독재자가 나타나고 다시 2차 대전이 터질 것이다. 야, 역시 케인즈 천재야. 그 케인즈가 그때 그래서 그것을 예견하고 쓴 책이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예, 평화는 이제 평화조약, 베르사유 평화조약. 말은 평화지만 그 경제적 귀결은 독일의 어마어마한 대공황,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게 경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 정치적 귀결은 독재자가 나타난다. 히틀러라고까지는 뭐 몰랐지만. 그리고 2차 대전이 다시 터진다. 예. 그게 평화의 경제적 귀결, The Economic Consequence of the Peace라는 위대한 케인즈 책이죠. 그 위대한 케인즈라는 천재가 그거를 예견을 한다. 그때 이제 패전국의 독일의 위대한 천재 막스 베버가 이거 이러면은 큰일 났네. 그러면 독일은 어떤 정치가들을 뽑아서 어떤 정치가 되도록 해야 되느냐를 책으로 썼다. 그게 폴리틱 알스 베루프, 소명으로의 정치. 이거는 강연집입니다. 강연집. 그 미넨 대학교 이제 교수로 마지막 재직을 할 때, 이 책 쓰고 뭐 한 5년 있다가 이제 사망했거든요. 그 미넨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의 연합, 자유대학연맹인가 하는 대학생들이 초청해서 강연을 한 거예요. 이 책 내용이. 네, 우리로 하면은 뭐 전국 총학생회 연합 뭐 이런 거지. 거기서 젊은 대학생들한테, 2030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이런 자질을 가진 정치인을 뽑아라. 현실에 있는 정치는 전부 개판들이다.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지금 유튜버 완전 개판들이잖아. 뉴 이재명 비류 유튜버들 막 어중이 떠중이들 거기서 그냥 YTN 사회에 있어도 해쳐먹고 다 해쳐먹고 있더구만. 뭐 이동형이 뭐 이런 놈들이. 그리고 이걸 견제하는 또 뭐 저쪽은 또 뭐 A류 뭐 김어준 공장장이나 뭐 하고 완전히 사이비 이렇게 저널들 그때도 뭐 독일에 뭐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정치판에 기어들어가고 이제 이런 놈들을 뽑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게 어떤 신념을 가진 신념윤리 그리고 현실을 중시하는 현실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가진 이 양자가 균형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두 가지의 균형을 배양을 하고 바꿔서 독일을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라 라는 얘기예요. 2030들한테. 그리고 베버가 쓴 위대한 책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것은 역시 정신에서 나온다. 청교도 정신, 프로테스탄트가 미국 가서 금욕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기업가는 열심히 경영하고 혁신하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이게 자본 축적이 되고 이렇게 해서 혁신이 쌓이고 자본이 쌓이고 해서 자본주의가 위대하게 발전하는 거다.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잖아. 이 막스 베버의 또 위대한 그 책 중에 카리스마적 지배.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제 통치를 한다 이거야. 이 정치인이 왜 중요하냐? 정치인은 국가를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 경영하는 거잖아요. 국가라는 거는 공권력이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 반보되는. 근데 이게 폭력이란 말이야. 폭력. 누구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말이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합법적 폭력이죠. 폭력은 다 조폭들 이런 거는 합법적이지가 않지. 다 감옥도 가지. 근데 유일하게 국가 권력만이 이 엄청난 경찰력, 군대, 검찰 이런 게 다 폭력이란 말이야. 강제력. 그것이 또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아.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독점적인 폭력이죠. 그래서 국가란 독점적인 합법적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막스 베버 활동하기 한 30년, 40년 전, 1883년에 독일의 그 위대한 천재 칼 마르크스가 죽었거든요.
그때 케인즈가 태어나고 또 막스 베버가 그 직전에 태어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독일 사람이지, 칼 마르크스가. 칼 마르크스는 국가가 뭐냐? 합법적, 독점적 폭력이다. 그건 똑같아. 막스 베버는 칼 마르크스한테 배운 거야. 근데 막스는 이것을 계급 지배의 도구라고 보는 거죠. 부르주아 계급이 통치하는 이 국가 권력은 계급 지배를 위한 도구다. 부르주아 계급의 독재를 위한, 계급 독재를 위한 합법적, 독점적 폭력 체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막스 베버는 그런 계급주의적 관점은 빼고 가치 중립적으로 이 사회과학을 분석한다. 이게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정치인,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한테 강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정치인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이 지도자, 리더십의 유형이 전통적 그 리더십. 뭐 그때는 뭐 군주, 왕 이런 거, 뭐 그냥 뭐 왕이니까 뭐 그런 모양이다. 전통적, 트래디셔널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의한, 근대 국가가 되니까 시스템에 의한 관료제 분석을 많이 했죠. 이제 관료제가 뒷받침되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 그 합리적 리더십. 그러나 이제 발발공화국처럼 굉장히 격변기에 이럴 때는 그런 시스템이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합리적 리더십도 문제가 있고, 뭐 전통적 리더십, 뭐 왕이다, 뭐 지휘 국가다, 이거 안 되고, 이건 박살을 냈고, 민주공화정이니까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물론 그 지도자는 강한 신념이 있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어떤 이상도 추구하지만 항상 현실을 돌아볼 줄 알고, 그 균형 감각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는 또 국민들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막 하나의 힘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카리스마. 정치 지도자가 갖는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를 통한 지배, 리더십. 그건 뭐냐? 국민들.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이 지도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야, 저 사람 멋지다. 저 사람 연설 내용이 진짜 맞다. 내 가슴을 올린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저 지도자를 내가 따라가리라. 저 지도자 가자는 대로 가겠다. 과거에 김대중 선생이라고 할 때, 호남 사람들 그렇잖아, 막.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경상도 사람들, 그렇거든. 네. 뭐 이성만 박사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발적으로 대중들이 동의하는 그런 지도자. 그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네. 이탈리아 공산당 그 당수였던 그 꼽추, 그람시. 네. 그람시가 이제 옥중서신, 그 감옥에서 죽었죠. 이탈리아는 독재자가 누구죠? 다 이 동시대예요. 히틀러, 독일.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에 저항해가지고 이제 싸웠던, 그 이제 감옥소에서 죽었는데, 그람시의 그 유명한, 이 정치학 이론이 공산당 투쟁 이론이 뭐죠? 헤게모니 이론이잖아요.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헤게모니가 뭔데? 각 분야에서 그 대중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지배. 이게 헤게모니야.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열광하고 그 힘을 모아서 이끌어가는. 그게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적 지배.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대중을 자발적으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 역량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게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의 핵심적인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뭐 막스 베버를 인용한 건 좋아요. 뭐 플라톤 인용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인용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대통령쯤 되면 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네이버 지식인 하나 보고 이런 거라. 그거는 요즘 초등학생도 안 해요. 그렇게